배석해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감사장 내 인원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관계 직원 안내에 잘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국정감사 진행 방식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이재명 도지사 등 기관 증인에 대한 주질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보충 질의 등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주 질의 시간 7분, 보충 질의 시간 5분을 각각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경기도청 방송 GTV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위원님들께 부여된 질의 시간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방역지침 준수를 위한 위원님들의 이석 상황을 고려하여 방송 자막을 통해 방역조치 준수 중임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장 내 일정 인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관 증인이 별도 장소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미리 행정실에 알려주시면 해당 기관 증인이 감사장에 입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 장소에 출석해 있는 증인의 경우에도 국정감사를 받는다는 점을 유념하시어 국정감사에 충실히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재명 도지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도지사께서 소속 기관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재명 도지사 나오셔서 국정감사장에 있는 증인과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경기도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기도지사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감정, 증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0월 20일 기관명 경기도 기관장 이재명.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관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 그러면 도지사께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 말씀과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존경하는 조홍천 감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경기도 방문과 또 경기도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1380만 경기도민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두 번째 감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한
경기도정에 관한 자료들은 일단 현황 핵심 사항 보고들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해주시면 저희가 우리 감사에 효율을 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생략하려고 합니다. 괜찮으시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이따 우리 현황 보고 자세히 하면 한 15분쯤 걸릴 텐데. 간사님들 좀. 예. 네, 네. 네. 그렇게 해주시면 아무래도 감사 시간이 조금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일단 도정 현황 보고는 생략하는 걸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틀째 국정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합의된 규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사회의 화두라고 하는 공정성을 담보하는 가장 기초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공직자에게 주어진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이 가진 권리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권한이란 자신의 의사를 타인에게 강제할 수 있는 힘을 말하지만 그게 무제한이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한이 있는 힘, 그래서 권한이라고 한다고 제가 법학 개론을 배울 때 우리 교수님께서 누누이 강조했던 것입니다. 법에 의한 지배라고 하는 게 우리 헌법에 의한 최고의 질서 중에 하나입니다. 법치주의. 그래서 언제나 공직자들의 권한 행사는 법에 따라서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특히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타인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때는 특히나 법에 정한 한계를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국정감사법에 의하면 국정감사는 국정에 한해서 감사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광역시도 특별시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되 또 그 중에서도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국가 위임 사무, 국가가 위임한 사무 그리고 자치 사무 중에서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무에 한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오해하시는 것처럼 국정감사는 인사청문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정감사를 위한 기관 증인으로 경기도지사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법률에 의해서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따라서 저번 국정감사에서 도지사의 직무와 아무 관련이 없는 과거 시장 시절의 시장의 업무, 또 개인의 사생활, 또 개인의 인적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제한적인 질문과 공격이 있었는데 그러나 저는 경기도민을 대표하고 국회의 권위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최대한 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 드리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도정에 대한 질의나 도정에 대한 감사를 사실상 봉쇄하고 우리 경기도정을 국민에게 알릴 그런 좋은 기회를 박탈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존경하는 감사위원장님 조홍천 의원님과 우리 감사위원 여러 국회의원님들께서 법률에 기한 국가 위임 사무,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한해서 가능하면 답변을 제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거야 우리 의원님들의 권한이니 제가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우리 경기도정에 집중하기 위해서 저의 개인적인 일, 저의 과거에 관한 일, 경기도지사의 업무와 관계없는 일, 경기도지사의 업무 중에서도 국가 위임 사무 또 국가 보조 사업과 관계없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제가 답을 못 드리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감사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경기도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하면서 준비된 우리 도정에 관한 간략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주인은 경기도민입니다. 오늘 1380만 도민들의 대표이자 권한과 책무를 부여받은 대리인으로서 무겁고 엄숙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먼저 높은 자긍심으로 도정의 신뢰와 지지를 보내주시는 1380만 우리 경기도민들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역 공동체에 불어닥친 초유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도 연대와 협력으로 인내와 의지로 극복의 힘을 모아주고 계십니다. 거듭 고개 숙여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우리가 되찾고자 하는 일상은 방역 최전선을 지키는 의료진, 지역 경제를 버티고 있는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헌신 속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고 이 점에 대해서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조기 종식과 국난 극복을 위해서 중앙정부 그리고 31개 시군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정은 경기도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민선 7기 경기도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그래서 공정입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이유는 각자의 삶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기준과 엄정한 지평을 통해서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사회만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할 때 비로소 우리는 희망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규칙을 어겨서 이익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도 손해보지 않는 세상, 누구나 기회를 누리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몫을 보장받는 공정한 사회, 모두를 위해 희생이나 차별을 강요받지 않고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상식적인 사회,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은 주권자 우리 도민들의 엄중한 명령이자 지금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시대적 사명입니다. 건설공사 토건비리 부정부패를 척결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불평등과 불공정,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도정에 모든 역량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건설 분야에서 공공이 소유한 토지나 재화에 대한 이익을 특정 소수가 독점을 하거나 불법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제도 혁신에 주력해 왔습니다.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에서도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산 감소율이 약 8%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이 또 최소화되도록 했습니다. 원칙 없는 설계 변경으로 사업비가 늘어나지 않도록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운영했습니다. 시민감리단을 운영하고 건설공사 원가 공개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공정한 건설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이고 연간 290억 원이 넘는 예산 절감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토건 비리와 부정부패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기반 시설인 도로와 다리 역시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공공재입니다. 한강의 유일한 유료 다리 일산대교의 과도한 통행료는 불합리한 운영의 대표적 산물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도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통행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오해가 있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공익처분해서 빼앗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상이익을 전부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따라서 예상이익이 다 감안된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운영 주체에도 특별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드립니다. 공공개발로 공공개발 이익을 환원하고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하겠습니다. 공공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은 국가 권력의 행사로 인해서 불로소득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불로소득은 당연히 그 권한의 주체인 국민에게 귀속돼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보수 언론의 왜곡 보도와 부패 기득권 세력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온전히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이야말로 그간 특정 소수가 독식하던 개발 이익을 5,500억 원이라고 하는 지방정부 사상 최대 규모의 70%에 해당되는 공공환수를 해낸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부정부패와 불로소득이 만연한 개발 사업에서 부당한 이득은 견제하고 공공이익은 시민에게 되돌려서 우리나라 행정사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매우 모범적인 사례였기 때문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국의 영현시 같은 외국 정부에서도 이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확대 시행합니다. 공공의 개발 이익을 투명하게 적립 운영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원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GH 설립 24년 만에 처음으로 이익배당금 574억이 도 기금에 적립됩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민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 기본권 확대를 위한 공공시설에 재투자하겠습니다. 무주택자도 평생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한 기본주택 실현에도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집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투기 세력과 불법 행위를 엄단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 강도 높은 토지 투기 억제 정책으로 도민의 주거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시행한 기획부동산 규제와 토지거래 허가제도, 외국인과 법인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제도 도입으로 약 70% 또는 30%씩 토지거래 또는 주택 취득이 줄어들었습니다. 기획부동산의 분할 매각도 30% 이상 대폭 줄어들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경기도의 모범 정책을 전국에 확산 전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응천 감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감사위원님들,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서 경기도의 여러 현안과 정책들을 두루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와 부정부패한 토건 세력의 엄단 척결을 명령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셔서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 회복을 위해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겸허하게 경청하고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감사반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정 주요 업무와 건의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우리 경기도를 사랑하시고 또 방문하셔서 경기도정과 경기도의 위임 또는 보조하는 사업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그 사업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감사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국감장에 국토교통부 관계관으로 김응진 국토도시실장, 강희엽 철도국장, 김영한 주택정책관, 김영석 토지정책관, 남영우 공공주택추진단장, 구원상 대광희 광역교통정책국장, 김상석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장이 배석해 있습니다. 국토도시실장 외 관계자들은 별도의 장소에 대기 중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요청 시에는 감사장에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석준 위원님. 예, 지사님께서 오늘은 이제 증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인으로 호칭해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 국가위임 사무와 국가보조금 관련 사항에 대해서만 이제 답변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좀 아쉽습니다. 가급적 성의 있게 답변을 좀 다른 질문에 대해서도
해주셨으면 하는 좀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우선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실에서 경기도의 그 국토교통부 관련 최근 5년간 국가위임 사무 현황 그리고 국가 보조금 등 예산 지원 사업 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이 국가 위임 사무와 보조금 관련된 문서 수발신 현황과 또 이와 관련된 기관장의 결제 문서 일체를 요구했는데 아직 제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의 있게 자료를 제출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대장동 관련된 국감을 하게 되는데 정진상 정책실장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이재명 증인님이 성남시장 재임 기간 동안 그리고 경기도지사 재임 기간 동안에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정진상 정책실장과 주로 이메일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셨다고 하는데 이메일 수발신 내역 일체 그리고 또 시장께 보고한 또 도지사께 보고한 관련 보고서 일체 그리고 이와 관련된 회의에 참석했을 때 회의의 그 회의록 회의 그 목록과 회의록 그리고 통화 하신 게 이 업무와 관련해서 한 게 있다면 통화 목록 일체 그리고 이러한 업무와 관련해서 정진상 정책실장을 방문한 방문자 이 씨와 용무에 관한 목록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잠깐 의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기관 위임 사무나 보조금 사무는 5년치를 하려면 아마 한 트럭은 될 텐데 하여튼 저희가 준비를 요청을 하시면 준비를 하셔서 어쨌든 주시고요. 지금 자료 요청하셨으니까 검토해 보시고요. 예. 두 번째는 가능한 범위 내에는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제가 잠깐만요. 예.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요청받았지 않습니까? 제가 저한테 요청하신 거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아까 드렸던 것처럼 대장동과 관련된 것은 워낙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것이어서 제가 저번 감사에서는 충실하게 다 답변 드리긴 했지만 그와 관련된 특정 그 공직자의 그 자료를 저렇게 무작위로 또 저희도 알 수 없는 자료를 요청하시는 것은 좀 과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깊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만. 자,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시겠어요? 자, 의사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예. 박성민 의원님. 박성민 의원입니다. 우선 성남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자료가 사실은 뭐 꼭 제출받아야 되는 자료임에도 전혀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꼭 필요한 자료는 성남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광역교통부담금 현황 및 납부 내역, 그다음에 감면액 현황, 그 자료를 감사가 오전 중에 이건 충분히 뗄 수 있으니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검토하셔서 예. 이게 경기도에 있는 자료입니까? 그럼 성남시에 저희가 한번 연락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하셔서 네, 뭐 네. 문제 없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네. 예, 이종배 의원님. 네, 우리 지사께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에서도 한 점 속이지 않고 하나부터 열까지 샅샅이 수사해 달라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네. 또 국정감사에 임해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책임 있는 모습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말씀과는 달리 국회의 정당한 자료 요구에도 경기도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문제 소지가 없을 만한 자료들만 선택해서 취소 선택해서 부실하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자치사무 또 타기관 사무다 이래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시는데 제출받은 그 자료를 분석해 보면 그 기준이
유불리에 딸린 불리한 것은 제출하지 않고 아무런 문제 없는 것만 제출하고 이미 언론 등에 노출된 것만 제출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 시장 결제 직인이 찍혔거나 결제 서명된 서류를 요구했는데 일부만 제출하고 또 주주협약서 요구에 대해서는 표지하고 14페이지, 15페이지만 발췌해서 제출하는 등 이런 선택적으로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는 본인이 그래서 자료 요구한 거에 대해서 자료를 이렇게 선택적으로 제출한 게 잘못됐으니까 전체 자료 요구한 걸 제출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 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하는데 아니, 지금 자료 제출 요구 시간입니다. 예. 예. 의사진행은 그래서 밀려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본 의원이 자료를 이미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걸 제출을 안 하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이 성남시에 있는 자료라 하더라도 성남시장도 거치셨고 지금 또 성남시를 지도감독하는 경기도지사 입장에서 좀 적극적으로 성남시에 요구를 해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주시고 경기도에 요구한 자료도 미제출한 자료 중에서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자칫 사무다 명백하게 그런 사유가 아니면 전체 다 제출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전 중으로 좀 제출해 예, 주시기 검토해 보시고요. 네, 예, 문제 없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제 자료 신상에 제출 관한 요구하실 발언을- 분 더 안 계십니까? 자료 제출 요구하실 분 더 안 계십니까? 예, 예, 문정부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지금 송석준 간사님께서 특정 인물의 이메일 수신 발신과 통화 기록까지 요구를 한 것은 이거는 자료를 넘어서 사찰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이거는 국민의 인권에 대한 모독이고요.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안위 국감 전에 국힘당 의원님들 13분이 무법자, 저는 무법자 영화 찍는 줄 알았어요. 경기도청에 와가지고 성남시 자료 내놓으라고 얘기하는데 어차피 지방사무와 국가사무가 다르고 도정사무가 다른데 성남시 자료를 왜 경기도에 와서 달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그 광역교통 개선 대장동과 관련 자료 요구하셨는데 30만 평 이하는 광역교통 안 세웁니다. 50만 평 넘어야지 광역교통 개선 세우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자료를 어떻게 달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 자료를 핑계 삼아서 국감 전에 그렇게 무더기로 의원님들이 오셔가지고 도정을 압박하는 것은 저는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방의원 출신입니다. 지방의원들이 국가사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을 때 단 한 장이라도 주는 줄 아십니까? 안 줍니다. 그런데 왜 국회의원들은 지방사무와 관련해서 과감하게 그렇게 자료들을 요구를 하십니까? 지방자치는 무언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런 통화 기록까지 달라고 하는 거는 이건 자료가 아니라 사찰입니다. 사찰. 예, 이상입니다. 네, 네, 이제 질의 들어가죠. 질의 들어가시죠. 들어가시죠 그냥. 예. 아니 뭐 무한적으로 드릴 수가 없어서 그러면 양쪽에 한 분씩만 하시죠. 예, 말씀하세요. 예, 오늘은 여당 대통령 후보가 대신 이재명 기간 증인을 대상으로 하는 마지막 국감입니다. 요즘 국민들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연속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야기된 집값, 전월세값 폭등으로 분노와 절망에 빠져 계십니다. 이 와중에 LH 사태, 직원 부동산 특이 의혹 사태가 터져서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더 가중시켜 왔습니다. 이 와중에 1조 원에 육박한 대장동 부동산 개발 특혜 비리 사건이 터져서 국민들의 분노는 정말 어찌
표현할 정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오늘 국감은 대장동 사태의 책임 규명을 위한 중요한 국감입니다. 좀 들어보시죠. 이와 관련해서 미리 경기도 지사직에서 사퇴하여 국감장에 안 나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국감에 임해 주신 의사진행 발언 예, 저한테 하셔야 예. 되는데. 예, 예, 저한테 지사, 하세요. 증인께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표하여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위원장님을 통해서 전달해 드립니다. 제 본론입니다. 이번 우리 오늘 국감 의사 진행과 관련해서 증인께서 오늘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핵심적인 내용만 짧게 질의하시는 의원님이 원하시는 대로 좀 가급적 짧게 핵심적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엄중히 요청해 주시고 끝까지 이 룰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도 국민들이 지켜보시고 계시다는 점을 명심하셔서 솔직하게 짧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혀서 오늘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 관련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짧고 간명하게 그리고 원만하게는 제가 원하는 바입니다. 예, 저 양쪽에 3분씩 하셨으니까 1분만 예. 하세요. 예, 예. 더불어민주당 1분만 하세요. 1분만. 예. 제 위원장님께 좀 확실히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18일 행안위 국감에서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검증도 하지 않은 허위 사실을 들어서 조폭이니 뭐 이런 아주 자극적인 소재로 증인을 몰아세우기도 했고요. 다만 다행히 그 허위가 몇 시간 만에 드러나서 다행이지만 아주 유감스러운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현재 또 우리 국정감사가 이 자치 행정을 존중하면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해줄 걸 부탁드리고요. 네. 또 하나는 국회법에서 질의는 일문일답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답변이 좀 보장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꼭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저도 노력하겠지만 위원님들 다 같이 좀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1분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저께 의사 진행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추가 답변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답변 기회를 드리고 또 제가 충분히 질문하고 할 테니까 그저께 시간 배정을 보면은 일문일답을 하는데도 답변하시고 또 그 뒤에 또 추가로 일괄 답변을 하시는 게 저희들은 좀 시간 배정이 좀 불합리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좀 간결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고 또 우리가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면은 수감 기관으로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 그건 저 위원장한테 맡겨 주십시오. 예, 예. 이제 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자료 요구는 더 이상 하실 거 없죠? 예. 더 이상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를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이 한정돼 있고 답변 시간이 질의 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유념해서 핵심만 간단 명료하게 답변함으로써 감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질의 시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7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을구 출신 강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준현 의원입니다. 질의 들어가기 앞서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석준 의원님께서 여기는 경기도 국감인데 대장동 국감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한번 속기로 확인해 보시고 경기도 국감입니다. 예,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대장동 개발은 그동안 충분히 설명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이로 인해서 국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시간 순서대로 팩트 체크를 해보자 합니다. 판넬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자님께서는 모니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LH는 성남 대장지구 공영개발 사업을 결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2009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LH와 민간회사 경쟁 반대 표명을 합니다. 그리고 LH가 이지송 사장이라고 있습니다. 당시 민간과 경쟁하는 부분을 폐지하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 즈음 신영수 국회의원 동생 LH 대장동 개발 사업 포기하는 로비 대가로 1억 5천만 원 수수, 또 신영수 의원 당시 한나라당 의원입니다.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포기하라고 압박, 또 같은 당 정희수 의원 역시 LH 대장동 개발 사업 포기하라고 종용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2010년 LH는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 철회 결정을 내립니다. 이때 6월 달에 LH가 114개 중에 138개를 철회 검토를 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72개가 사업 철회가 됐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네. 성남시장 당선 이후에 대장동 공영개발을 선언하셨어요. 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공영개발을 추진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개발을 하게 되면 당시 최하 5천억에서 1조 원 정도의 개발 이익이 발생하는데 이걸 민간이 모두 취득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공 개발을 통해서 개발 이익 전부를 성남시 몫으로 환수하기 위해서 공공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 취임 1년 이후에 대장동 공영개발 선언을 하셨죠? 네,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지방채 발행 무산이라든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방해, 그리고 또 의회 등원 거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공공개발을 방해를 했어요. 네. 타임머신을 타고 15년 돌아가 보면 대장동을 민간이나 LH에게 줄 수가 없다. 1공단 공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마 상당한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거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대장동과 1공단과 결합이 가능할 것 같은데 해서 이게 가능하니까 이거다 해가지고 지방채 승인 불가능하니 단독은 어렵지만 1공단 집어넣고 개발 이익 장난 멋지게 확정해서 먼저 빼자, 이런 판단으로 보이거든요.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는 1공단은 본시가지에 있고 대장동은 판교 옆에 분당에 있기 때문에 분당 그 대장동 개발 이익을 받아서 본시가지 토지를 사서 공원을 만들려고 했는데 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고민하고 있던 중에 법령이 개정돼 가지고 다른 지역에 있는 토지도 결합해서 하나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결합 개발을 도입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LH의 그 공공개발을 의도적으로 포기시키고 민간 사업자 이익을 보좌를 목적으로 최초로 설계한 사람은 MB와 국민의힘 세력이라고 판단이 되고, 지사님은 민간 개발을 저지하고 자구책 마련을 위해서 민관 공동 개발을 추진했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국민의힘 당 정권 성남시 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무조건 민간 개발을 허용해라, 공공이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지방채 발행도 부결하고 이게 소위 준예산도 겪고 뭐 이런 아주 몇 년 동안 난리가 났는데 민관 합동 개발도 국민의힘은 반대였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방해를 했지만 결국은 제가 밀어붙여서 말씀 보이는 대로 약 70% 당시 2015년 기준으로는 70% 이익을 네. 저희가 환수했습니다. 2015년 제1공단 결합개발 조건으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남시는 확정이익을 4,383억 원, 70%입니다. 사전 확정이익을 조건으로 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이 사업 전에 위례 신도시 분양 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5%를 투자하고 분양 수익의 50%를 받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당초에 1,100억이 남기로 돼 있었는데 이게 점점점 줄어들더니 나중에 150억밖에 저희가 안 된다고 해서 150억밖에 못 받았는데 세상에
예정 분양가가 200평당 240만 원이 올랐는데도 네. 수익이 줄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이 비용 부풀리기를 한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반드시 다음 민간 합작 사업에서는 사전에 확정을 해서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관계없이 무조건 확보해라라고 제가 정하고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네. 사업이 진행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부동산 값이 올랐어요. 그래서 또 개발 이익이 예상치를 넘어가니까 약 1,100억 원을 추가 환수했습니다. 2년 후에 그렇게 했습니다. 예. 2018년도 3월달 성남시장 퇴임 이후에 대장동 집가가 상당히 급등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분양에 의한 초과이익이 발생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지사님이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대장동 초과이익 대부분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발생을 합니다. 네. 이 이익을 토건 세력이나 호화, 법조 자문단이나 보수 정치인들이 착복을 했습니다. 여기서 50억 클럽이 탄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제 판단인데요.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시민들에게 돌려주려고 노력했던 것과 토건 세력을 포함한 삼각 카르텔이 부정부패를 일삼은 것은 저는 별개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파크뷰 특혜 분양 분당 정자동 용도 변경 사업을 들여다보면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정치 권력과 토건 비리 세력이 유착을 해가지고 수천억의 이익을 보는 걸 제가 목도했고 그 사건 때문에 제가 구속도 됐습니다만 반대 운동하다가 그래서 제가 개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대학원에서 연구도 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다 인허가권 행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환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건 세력들과 원수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이 사건도 사실 국민의힘이 방해하지 않았으면 지금 9천억대라고 하는 이 개발 이익을 성남시가 다 취득했겠죠. 그런데 국민의힘의 강요대로 제가 굴복했더라면 이 9천억 다 민간업자가 받았고 50억 클럽이 아니라 아마 500억 클럽이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고군분투해서 70% 환수했다. 지금 현재 가치로 따져도 9천억 중에서 우리가 5,500억, 5,800억을 환수했기 때문에 60%를 환수한 건데 이게 대한민국 정치사회, 행정사에 유례없는 일인 건 분명합니다. 다만 제가 우리 국민들이 가지시는 안타까움이나 소외감에 대해서는 제가 100% 환수하지 못한 점 제가 깊이 사과드립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 신상 발언 잠깐만 좀. 신상 아니 잠깐만요. 문정복 잠깐만요. 아이, 발언 기회 안 드렸어요.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니, 마이크 빼요. 발언 기회 안 드렸어. 아니, 발언 기회 안 드렸습니다. 못된 발언을 했어. 바꾸자. 발언 기회 안 드렸는데 왜 자꾸 음향이 들어가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앉으세요. 예. 자, 박성민 의원님. 자, 진행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충북 충주시 출신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사님. 경기도 국정감사한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이런 거 물어봐 달라고 아주 요구가 빗발칩니다. 예. 오늘 국민들을 대신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좀 전에 우리 간사 얘기한 것 같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하는 거니까 증인이라고 호칭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시겠죠? 네. 증인께서는 선서도 하셨고 선서하는데 위증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건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형량 규정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모릅니까? 네. 형량 규정 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리고요. 증인이 성남시장으로 처음 당선된 게 2010년 6월이죠. 그때 당선된 이후에 얼마 안 돼서 유동규 씨를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명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인사 지시하거나 개입한 적이 있느냐고 행안위에서
이 의원이 물었을 때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셨어요.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지금 이게 십몇 년이 지금 지난 일이어서 첫 번째로는 시설관리공단의 본부장 임명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그 인사 결정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게 개입한 적이 있습니까? 지시하거나 유동규 씨에 아까도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개입할 일은 없고 제가 권한이 있으면 뭐 사인을 했겠죠. 사인을 한 건 인사권일 테고 만약에 제가 직접 지시한 적 없습니까? 누구에게? 이 사람을 채용하라 이렇게 지시한 적 없고 그런 건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게 아마도 심사 대상일 텐데 없다는 말씀이죠? 기억이 안 납니다. 의원님은 십몇 년 전 사안이 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 기억이 안 안타깝게도- 나는 겁니까? 아니면 하신 적 없습니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가게.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제가 답변 드릴까요? 불법적으로 뭘 했을 리는 없고 글쎄 그 인사 절차 자체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유동규 씨를 보니까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운전 경력 2달, 신도시 리모델링 추진 연합회장 경력이 전부예요. 이 사람이 시설관리공단 임원으로 임명될 자격 요건을 따져보니까 맞는 게 없습니다. 아마 당시에 이사장이 공석이었었는데 행정국장이 대행을 했어요. 황인상 행정국장이 대행을 했고 임명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었습니다. 이분들에게도 뭐 언지를 주거나 요청한 적이 없습니까? 그런 기억 전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그게 아마 시장 권한이 아니고 아마 임원 추천위원회 추천에다가 아마 행정국장 소관이었던 모양인데 가능하면 그분에게 물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은 모르시겠다, 증인은 모르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세부적인 임명 과정 자체가 기억을 안 나니까. 전혀 개입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의원님, 자, 제가 그렇게 자꾸 단언해서 타인의 의사를 추단해서 이렇게 뭐 보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하시는 건 되게 옳지 그런 않고요. 취지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한 겁니다. 그거는 아니면 그냥 그렇게 넘어가죠. 단언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동규는 본부장 임명 후에 2011년 8월에 기술 지원 TF를 꾸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업무와 상관없는 성남 도시개발공사 설립 준비, 대장, 위례 신도시 개발 계획 등을 여기에서 짰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이번에 보도 보고 알았습니다. 전혀 뭐 사전에 유동규와 협의한 적도 없고 지시한 적도 없다 이렇게 그렇게. 네, 이번에 보고 알았습니다. 거기 시설관리공단이 왜 그런 걸 하겠어요? 글쎄 시설관리공단이 전혀 관계가 없는 이런 일을 시점이 언제입니까? 2011년도입니다. 2011년이면 제가 지시를 하거나 할 일은 없고 그때는 이미 도시공사를 만든다. 도시공사를 통해서 개발 사업을 직접 해서 개발 이익을 환수한다. 이런 것들을 제가 공언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걸 검토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한 거고 증인께서는 공식적으로 아니고, 지시한 적은 없다 당연하죠. 이런 말씀이시죠. 그거는 의원님, 자, 당시에 도시개발에 관해서는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이라고 하는 성남시 공식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서 하는 건 몰랐다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자, 까지는 아직 증인께서는 도시공사 소관 업무가 아니었던 거죠. 증인께서는 2012년도 6월 27일 날 2주년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그때 대장동을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개발할 경우에 3,100억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 해서 초민간 참여 가능성을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남시는 SPC 설립을 통한 대장동 개발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언제 했다고요? 2012년 6월 27일 2주년 기념식 이게 아마도 저희가 이제 지방채 발행을 부결하고 국민의힘의 반대가 너무 극렬해서 도저히 이렇게 한 게 진행할 수 있는지만 없다라는 답변을 해주시고요. 판단이 제가 묻는 들었기 대로만 때문에 아마 이렇게 답변을 발표했을 해주세요, 겁니다. 지사님. 증인. 여기가 범죄인 취조하는 제가 것도 묻는 아니고 것만 그래서 제가 묻는 데에만 답변해 주시면 이런
이렇게 했느냐 하면 언제 했느냐? 그래 또 제가 언제라고 또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거 맞으면 맞다 이것만 하시면 되는 걸 왜 그렇게 길게 얘기해서 본인 7분 시간을 다 뺐습니까? 자, 대장동 개발하는 거 보니까요. 이 TF에서 한 일지입니다. 이게 기술 지원 TF에서 한 일지를 보여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유동규가 증인께서 하기 한 달 전쯤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이 내용이 비슷합니다. 다. 유동규는 내 말이 곧 이재명 말이라고 이렇게 주민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이 당시에. 유동규는 그런 정도 영향이 있으면 제가 사장을 시켰을 텐데 제가 마지막까지 사장 안 시킨 걸 나중에 사장 시켰잖아요. 경기. 그러니까요, 의원님 그 경기관광공사 얘기가 아니고 만약에 당시에 이게 정말로 유동규에게 권한을 줘서 유동규가 주도적으로 개발하게 하려고 했으면 유동규를 사장을 시켰겠죠. 근데 본부장 아닙니까? 예. 그래서 유동규를 통해서 제가 몰래 할 이유도 없고 도시개발 사업단이 공식적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도 전문가들이 있어서 거기서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제 검토나 이런 것들은. 예. 나머지는 추가 질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광주시 갑 출신 소병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른고을 광주 출신 소병훈 의원입니다. 이틀 전에 행안위 국감을 보면서 안타까운 점이 좀 있어서 먼저 몇 말씀 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그 대장동 개발 사업의 본질이 벗어나기 시작한 것은 어쩌면 그분이라는 말이 등장하면서부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행안위 국감이 그분으로 시작해서 그분 국감이 된 것 같아서 이제 그만 여기서 벗어나서 우리 국정감사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에서 좀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분이 처음 나온 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었습니다. 그러나 녹취록만으로는 그분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젊은이인지 어르신인지 아니면 단체인지 개인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엊그제 그 새로운 사항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거 동영상 한번 봐주세요. 지금 언론의 세간에서 얘기하는 그 인물을 특정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표현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치인 그분을 얘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분이라는 게 결국은 이재명 지사가 아닐 수 있다. 저는 그게 좀 약간 제 기억에 이게 이재명 지사하고 제가 알고 있는 한은 거기는 뭐 관계가 없거든요, 사실은. 내가 아는 12년 동안 내가 그 사람을 여기 지금 남욱 변호사 얼마나 하시는 많이 말씀인데 해봤겠어요. 트라이를. 아유 씨알도 안 동영상이 잘 안 나오네. 나는 이렇게 썼다며. 형도 돈 하나도 안 내지 않았냐. 네. 그러니까 그게 나오는 거야. 이게 지금 동영상이 잘 구현이 안 되는데요. 뭐냐면 그 이정수 그 서울지검장 그리고 남욱 그러니까 키메인이라고는 남욱 변호사가 그분은 이재명 지사가 아니다. 그리고 자기가 몇 차례 트라이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로비를 시도해봤는데 씨알머리도 안 맥히더라. 그리고 자기는 그 몇몇 사람에게 그 50억씩 주기로 한 것, 그것은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시사하는 바밖에 크다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 대장동 그 개발 사업의 키맨 몇 명이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게 억지로 그 경기도 지사와 연결하려고 하는 부분은 지금 한 군데도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그분이라는 존재는 국민의힘에게 늪과 같은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게 빠져서 자신을 삼켜버리는 그런 늪을 말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 늪에서 저는 벗어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분을 이재명 지사라고 이렇게 국감장에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사과를 하고 빠져나왔으면 좋겠다. 엊그제 행안위에서 조폭 운운한 김용판 의원 역시 계속 버틸 게 아니라 사과하시면 됩니다. 사과하면 양해합니다. 잘못했다는. 대장동 그 개발 사업을 거치면서 국민 대다수와 여야 정치권 모두가 동의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토건 비리와 토지 불로소득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표 한번 올려볼까요? 네, 제가 준비한 표지는 이제 간단한 건데요. 대개 그 개발 사업을 하면서 얼마의 땅을 수용하고 그리고 그걸 조성해서 얼마에 공급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업자들한테 맡겨서 분양을 얼마에 하는가 보면 엄청난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보통 뭐 10배, 20배 분양가가 가면 지금 성남 대장만이 아니고 성남 고등 300만 원에 수용해서 분양가 2,200만 원, 화성 동탄 98만 원에 수용해서 분양가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엄청난 부풀리기가 되는데요. 지금 공급 그러니까 용지를 수용해서 그걸 조성하는 것까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조성해서 민간에게 팔아넘기는 그걸 막지 않으면 이 사태는 계속된다. 아마 대표적으로 부산 LCT를 들 수 있는데요. 부산 LCT 사업이 만약에 그 이재명 지사의 모델로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처럼 했더라면 최소 3,714억 원 이상을 환수했습니다. 그렇지만 부지 매각만 하고서 수익이 3억 6천만 원. 그러니까 군부대에서 2,330억 원에 구입해서 2,333억 6천만 원에 판 3억 6천만 원 수익밖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번 대장동 그 개발 사업 여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토건 비리는 생기고 불로소득, 토지 불로소득은 생길 수밖에 없다. 저는 그동안 그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부터 건설비리 근절에 대해서 계획적인 정책을 펼치셨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건설비리를 근절하는 토건 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때때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사님 그 짧게라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산 LCT의 경우는 약 1조 원 정도 이상의 개발 이익이 남았다고 하고 성남시 방식으로 환수해서 70% 환수했다면 7천억 정도를 환수했을 것이고요. LCT는 특히 주변의 기반 시설을 시 돈으로 해주었는데 저희는 성남시가 당연히 해야 될 주변 시설을 부과를 시켰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성남시 일반 회계 예산이 당시 한 2조 4, 5천억 정도 이런 정도였는데 이 5천억은 성남시 예산의 1년치 예산에 거의 한 뭐 20%에 육박하는 가용 예산 몇 년치를 합친 거가 거의 같습니다. 네, 그 점을 한번 살펴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그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상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상식이 부정부패의 범인은 돈 받은 사람이죠. 이익을 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도둑이 누구냐? 도둑 맞은 물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둑이죠. 최소한 공범 또는 작물범일 텐데 아무 이익도 없고 그 토건 그 투자세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민간 개발해서 100% 가질 뻔했는데 민간 개발 막고 또 더군다나 나중에 5천억 뺐고 그것도 4천억 뺐고 그것도 부족해서 1,100억 더 부과시키고 그것도 부족해서 청렴서약서 이후로 환수해라 이런 지시하는 사람이 얼마나 감정이 안 좋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제가 주인이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국민의힘 분들을 갖다가 고문시키고 국민의힘 분들 부인한테 돈 주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무슨 변호사한테 100억 주고 국민의힘 국회의원한테 50억 아들한테 50억 주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어떤 분 딸한테 뭘 주고 왜 그러겠어요? 이거는 그분이 누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 또는 여기에 도움을 주고 비호하고 투자를 하고 이익을 나눈 그 부패 정치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